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눈속임하려던 상인의 모습을 촬영해 올리면서 눈속임용 계량기를 사용한 걸로 중고차 매장과 휴대폰 매장 그리고 수산시장, 눈 깜박하면 코 베어간다는 그야말로 호갱의 성지들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에겐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양껏 먹을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뚝배기만 깨지고 오기 쉬운 곳이죠. 이런 댓글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던전에 비유될까요? 오늘은 적어도 눈탱이는 맞지 마시라고 수산시장의 악랄한 사기 수법들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산시장에선 수산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수산시장에선 광어회 한 접시를 3만원에 파는 게 아니라 kg당 3만원짜리 광어를 1kg 구입하면 회 한 접시를 떠주는 식이죠. 물론 간혹 전자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선 후자를 놓고 이야기할게요. 수산물의 무게를 잴 때는 대부분 이런 눈금 저울이나 전자저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저울들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일명 저울치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저울치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저울 누르기입니다. 화로의 무게를 잴 때 보면 팔딱거림으로 인해 바구니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는 듯 바구니를 지그시 누르고 있는 상인들이 있죠. 정상적인 지구의 중력이라면 이렇게 눌렀을 때 당연히 무게가 늘어나겠죠. 그러니 무게를 잴 때 바구니에 무언가가 닿아있다면 반드시 떼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게 손이든 뭐든 간에요. 물론 화로가 정말 팔딱거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무게가 잘 안 보이니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익히 알려진 물치기입니다. 이건 물에서 꺼낸 화로를 아주 재빠르게 바구니에 옮겨 담아 물이 최대한 많이 담기게 하는 수법이에요. 물빠짐이 없는 바구니의 경우 특히 물을 많이 담기 쉽고 물빠짐이 있는 바구니라 해도 이런 식이면 어느 정도 물 무게를 늘릴 수 있어요. 이건 생선보다는 몸에 굴곡과 홈이 많아 물이 담기기 유리한 구조인 갑각류나 조개류에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200g 퍼넣었는데 그날 킹크랩 시세가 kg당 10만원이었다? 그럼 여러분은 바닷물을 2만원어치 사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봉이 김선달한테 과외도 해줄 수준입니다. 수산물의 무게를 잴 땐 반드시 바가지에서 물을 쫙 빼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바가지가 뚫려있건 막혀있건 무조건이요. 그리고 자매품인 얼음치기와 벽돌치기도 있었죠. 말 그대로 얼음과 벽돌을 끼워 넣어 무게를 늘린 겁니다. 이쯤 되면 뭐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이러다 나중에 뒤에서 사기쳐서 뒤치기. 세 번째는 0점 조작입니다. 수산물의 무게를 잴 때는 화로를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잽니다. 그렇다면 바구니까지 구입할 게 아닌 이상해야 당연히 저 바구니의 무게는 빼는 게 맞겠죠. 계측 전에 바구니 무게에 대한 0점을 미리 맞춰야 내가 구입하는 물건의 순수한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0점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바구니와 같이 올려버리는 상인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바구니의 무게 먼저 0점을 잡아달라고 반드시 요구하세요. 정신없는 시장에선 이 당연한 걸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시장에 자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다음으로 전자저울과 달리 0점 기능이 없는 눈금 저울의 경우 바구니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꼭 먼저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나중에 저울 눈금을 봤을 때 바구니 무게가 얼마이니 생선 무게는 얼마겠구나 하고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화로가 팔딱거려 계속 눈금이 움직일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 10중 8구 상인이 무게를 딱 잘라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1.6kg 56,000원 나오네. 아직 눈금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계측이 정확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기다려. 또 눈금 저울의 0점 자체가 조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작년 모어 시장은 바가지 논란 직후 현장 점검에서 이 저울 0점 조작이 무더기로 발각되기도 했는데 빈 저울임에도 눈금이 기본적으로 저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죠. 여긴 지구와 다른 중력이 작용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빈 저울의 눈금도 0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바구니를 갖고 장난질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바구니를 겹쳐 올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바구니를 겹치면 최소 몇백 그램 이상은 무게가 올라가겠죠? 티라도 좀 안 나게 하던가. 그리고 0점은 가벼운 바구니로 맞춘 뒤 막상 무게를 잴 때는 크기가 더 크거나 무거운 바구니로 바꾸는 수법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무게를 잴 때는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죠. 무게만 잘 쟀다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봉저울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자저울 중엔 이렇게 봉이 달린 형태의 저울이 있습니다. 이런 저울은 저 봉에 바구니가 닿게 되면 압력에 의해 무게가 올라가게 돼요. 이 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바구니를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저울 기둥의 바구니 높이보다 살짝 낮은 위치에 테이프나 케이블 타이 따위를 묶어놓고 이 밑으로 바구니가 걸리게끔 집어넣어 압력에 의해 무게를 늘리는 수법도 있어요. 이런 트릭으로 무게를 수킬로그램 이상도 뻥튀기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울 기둥에 바가지의 일부가 닿아있다면 반드시 떼어달라고 요구하세요. 아니 애초에 저울 기둥에 저런 뭔가가 달려있다면 그 집은 걸으세요. 마지막은 대놓고 그냥 후려치기입니다. 무게가 얼마인지는 보여주지도 않고 계산기부터 꺼내서 두들기는 수법이에요. 작년 제 영상에서 소개된 방식이죠. 이것도 아주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이때 대게 한 마리가 2kg이라며 얼토당토하는 가격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제가 진짜 2kg짜리 대게는 얼마나 큰지 찾아서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이런저런 말로 혼을 빼놓고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방식입니다. 무게 측정은 구매자인 여러분이 꼭 지켜봐야 합니다. 이럴 땐 천천히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금 무슨 쌀벌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나. 그리고 경험상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대부분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경우입니다. 국회의원들만 봐도. 오늘은 수산시장의 일부 악재 상인들이 사용하는 저울치기 수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하죠?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기분이 나빠질 정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 선량한 상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시장을 외면한다는 걸 그들은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러지도 않았겠죠. 시장에 돈 쓰러 가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못 같아서 이제부터 다양한 수법들에 대해 하나하나 총망라해서 까발릴 겁니다. 사기꾼들 밥줄이 다 끊기는 날까지.